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우리가 고금리의 다중채무, 채무를 이용 중이신 분들께서 저금리로 대환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바로 통대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받는다고 했죠. 현재 모르겠어요. 제 판단에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이 다중채무, 그러니까 뭐 카드로 뭐 조금 뭐 소득 대비 아주 부채 비율이 낮으신 분들이 뭐 고금리 조금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연봉 비슷하게 아니면 연봉 이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저금리로 대환을 해줄 수 있는 상품,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통대환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분들이 이렇게 고금리 다중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하고자 알아보면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통대환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드리죠. 이전에도 제가 통대환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고 자격조건 뭐 여러가지 사례들 이런 걸 많이 올렸는데, 올해 2021년도가 되면서 조금이라도 변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통대환의 장점이 뭘까요?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죠. 장점,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 대환, 그리고 채무를 통합하고 이로 인해서 월 불이익 금액이 낮아지죠. 불이익금 감소, 여기에 자격 조건에 따라서 추가 자금까지 이용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직업.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도 적용이 안 되는 직업이신 분들이 아직도 문의를 자주 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면서도 전화를 하세요.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참 그런 전화를 받으면 정말 죄송스러워요. 들을 수 있는 답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하남, 이외에는 안 됩니다. 그냥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안 되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더더욱 안 되고, 무직자는 아예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가능만 하다면 많은 이자를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래, 내가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좋았어. 그럼 재직기간을 보면 최소 1년 이상. 이전에는 이제 직군에 따라서 6개월 이상만 돼도 가능한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연봉이 3,000에서 3,500 사이, 그리고 부채도 대부분 연봉이 100%. 이 정도이신 분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세이망홀씨라는 상품이 있죠. 이 세이망홀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이망홀씨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오니까 나머지는 또다시 뭐 정부 지원 햇살론이라든가 이금융권 대출 받아야 돼요. 해서 분명히 더 이자 면에서는 절감이 되지만 월 납입 금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월 납입 금액 감소라고 했는데 월 납입 금액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어요. 왜? 세이망홀씨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납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은행에서 이자만 납부하는 신용대출 상품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최소 1년 이상 재직이라서 1년 이상 재직자,
에 한해서만 그냥 가능하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맞다면 소득, 연봉이 중요하겠죠. 연봉은 최소 2천만 원 이상이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2천 이하이신 분은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연봉만큼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봉이 절반 아니면 아주 소액, 대부분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2천 이하는 통단을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연체 이력이 참 많은 문제가 되는데, 일단 1년 이내 연체 이력이란 것은 곧 내가 연체를 했지만 다 상환을 했다. 상환을 했어도 그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단기 연체인 경우에는 3년간 그 기록이 남아있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들은 5년간 그 기록이 남아있죠. 근데 단기든 장기든 간에 1년 이내에 연체 이력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불가. 그리고 채무 불이행 이력. 이건 보통 이제 장기 연체라고 하죠. 이걸 장기 연체 이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몇 년 전이고 뭐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가합니다. 무조건 안 돼요. 채무 불이행 이력. 여기서들 많이들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채무 불이행 이력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년 됐어. 1년만 지나면 이제 상황이 끝나, 삭제가 돼. 근데 신용 등급도 신용 등급이 아니죠 이제. 신용 점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래서 이걸 보고 은행에서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통장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경험이 좀 짧은 그런 업체가 아닐까 싶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되는 건 간혹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간혹 가능한 경우 때문에 무턱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안 나오면 또다시 이금요건 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안 주시죠. 그 조금의 가능성을 보고 다시 원위치로 가버린다면 나는 큰 손해를 봐요. 채무자 입장에서.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2년 내지 3년 이내에 뭐 단기 연체 이력 있는 분들, 장기 연체 무조건 안 되고요. 뭐 단기 연체한 지 뭐 2, 3년 정도 지났다. 아직 삭제는 안 됐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자격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연체 기록이 몇 건 이상 뭐 4-5건 뭐 이렇게 많이 써버리면 솔직히 좀 어렵고요. 자, 그리고 신용 점수. 이거 좀 애매합니다. 이전 제가 등급제로 얘기를 한다면 나이스 6등급, 올 크레딧 7등급 이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 조건에는 나이스 7, 올 크레딧 8등급이라고 했었어요. 작년거는. 근데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많이 줄이라는 그런 공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조건을 깐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정부에서 하지 말았으니까 안 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줄여라. 줄이는 게 뭐예요? 조건을 깐깐하게 만들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스라든가 올 크레딧도 등급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지금 등급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점수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점수제로 바뀐 지가 며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이 점수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 통계안으로 뭐 수십 건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다만 저희가 최근 며칠간 이렇게 올해 진행을 해보면서 제 판단에, 제 개인적인 의견에 나이스는 한 670점, 그리고 올 크레딧은
600점 이상, 그리고 600점 이상은 되어야지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점수제라서 나이스는 올크루 점수 보니까 이 점수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자격 조건에 따라 다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고, 단 연봉 대비 250% 이상 불가. 이건 무조건 불가합니다. 뭐 직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250% 이상은 그 금액을 다 대출 받기도 어렵고, 해봤자 또 이 금융권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240%이신 뭐 일반 법인이나 개인사업장 뭐 여간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아니 영상에는 250% 그럼 이상 안 된다고 했으니까 250% 이하는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연봉 250%는 최고 직군, 그러니까 공무원인 경우라도 250%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거고, 직군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보다 비율은 더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좀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도박, 토토 3개월 불가. 제가 이 일을 30살 땐가 시작을 했으니까 오래됐죠. 이제 좀만 있으면 벌써 한 20년 돼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도박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탕주의. 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벌어둔 이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답이 안 보여. 그럼 사람이란 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이 상황을 한번 헤쳐나갈 수 있는 건 한탕이야, 한탕. 10,000원을 투자해서 20,000원을 단숨에 벌 수 있는 거. 은행에다 10,000원 넣어봤자 1년 내내 놔둬봤자 10,000원에 1%면 10원인가요? 1억에 1%면 100,000원이야. 이자가. 의미가 없죠. 그래, 차라리 이거 하자.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이걸로 한번 터뜨려 보자. 아니 말고 하고 이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특히나 좀 젊으신 분들, 뭐 20대는 진짜 많고 거의 한 40대 이하가 많고, 그 다음 50대부터는 좀 이제 거의 없긴 한데 40대 이하자분들은 토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몇 년 전인가 토토라는 걸 잠깐 해보긴 했어요. 이제 주변 아는 지인들이 하길래 도대체 어떤 건가 해봤는데, 한두 달 해봤나? 한두 달 해보고 딱 끊었어요. 아, 이걸로는 절대 돈을 못 번다. 그냥 돈을 까먹지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바로 끊어버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토토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그 지인분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냥 느낌 안 하는 거예요. 좀 벌면 그럼 다시 넣어갖고 훌러덩 먹고. 자, 도박하신 분들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걸로는 절대 돈 못 법니다. 본인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도박에 빠지면 가족 지인분들 같이 힘들어져요. 왜? 도박에 빠지잖아요. 내 돈 다 투자했죠. 더 이상 내 돈이 없어 주머니에. 근데도 원금 생각이 안 잊어져요. 그래서 가족 지인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뭔 일 생겨서 뭐 병원비, 뭐 사고. 참, 병원비하고 차 사고가 핑계 제일로 많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보면 한 멘트도 안 바꿔져. 비슷해 대부분. 그걸로 또 도박 또 돈. 그걸로 따요.
따면 다들 도박이에요. 그거 다시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도박해가지고 통대한 문의 주신 분들은 자기 부채도 문제지만 지인 빚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도박하지 마세요. 자, 이 도박하신 분들 대신 무조건 안 되는데 3개월이 지나고,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도박하신 분들은 통대한 안 된다고 해, 대부분 업체들이. 왜 안 되냐? 도박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느냐? 아니요. 은행에서는 통장 그런 데가 안 보는데 이 사람이 도박을 했는지 말았는지 하면서 그걸 확인 안 해요. 근데 이 업체들이 못 믿어요. 업체들이. 통대하는 사람, 아니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 생각에 통대하는 업체들, 그 도박자들 때문에 피해보거나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주머니에 통장에 돈 들어오잖아요. 눈 헷가닥 돌아버려요. 그걸 또 집어넣는다고, 또 도박을 한다고. 사고 문제 뻥 나는 거지. 그래서 업체들이 사고 위험성 때문에 도박하신 분들은 안 해줘요. 다만 3개월 이상 이제 도박을 안 하신 분, 끊었다. 나 3개월 전까지 했는데 그대로는 이제 마음 잡고 안 했다. 그러면 자격사항이나 성향, 개인 성향 상담을 엄청 해요. 통단하면. 그래가지고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끊었겠다. 이 사람은 나중에 해도 사고가 없겠다. 이건 순전히 개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도 느낌이, 아,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자격 완전 좋아, 진짜. 이건 100%야. 근데도 안 해버려요. 100%고 200% 나버리고, 사고 나버리면 큰일 나니까. 왜? 이 사람 말고도 많거든, 해주라는 사람. 이 도박 쪽에 시간이 많이 할애됐는데, 진짜 하지 마세요. 너무 많았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끌었는데, 이렇게 도박하신 분들은 3개월 정도 끊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전보다는 좀 더 깐깐해졌어요. 깐깐해졌고, 그리고 뭐 자세한 것들, 여기에 비슷하다 싶으면 정확하게는 상담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통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